특정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고장석 기자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IT 분야에서도 남북교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IT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흔히 북한이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IT 기술도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도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자체 해킹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전반적인 IT 수준과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IT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세월 동안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서 확인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고장석 기자가 스마트폰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도 북한에 통신업체가 한 2개 있고 앞으로 이제 3개까지 곧 늘어난다고 할 정도로 이미 이제 북한에서는 통신업 그리고 IT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스마트폰에서 더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취재를 해보면 북한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가장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 삶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 도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한 37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북한 전체 인구 대비 한 15% 수준입니다. 이게 보급률을 평양 지역만 놓고 보면 한 7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불법으로 반입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들을 합쳐보면 이제 사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추산이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어떤 스마트폰 기종을 쓸까라는 궁금증이 두 번째로 드는데 글쎄요, 뭐 갤럭시나 LG전자는 아닐 것 같고 아리랑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그 외 기종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아리랑 이외에도 평양하고 진달래 이렇게 3개가 한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이제 스마트폰 도입이 초창기 2014년도에는 이제 아리랑 시리즈가 고급 모델 그리고 평양이 하위 모델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달래 시리즈가 합쳐지면서 3파전을 겪는 양상인데요. 다만 이 진달래는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북한 주민들이 이걸 안 사게 되고 결국에 이제 단종되는 사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지난 3월에 공개된 북한의 스마트폰 아리랑 171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스마트폰 중에 가장 고성능인데요. 4GB 램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7.11 누가 버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최신화돼 있네요. 네, 그래서 아리랑 171 위에 다른 기종들은 이제 한 성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2, 3년 정도 한 뒤처진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게 도심 지역이 아니라 이제 시골로 가면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보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800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서 조금 사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본 세터민 분들은 말씀하시기로 만약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중저가 스마트폰과 알트폰 업체들이 북한에 좀 진출을 해서 스마트폰을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이든 다 똑같겠지만 북한 시장이 열린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정말 기회의 땅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들어보니까 고장석 기자가 직접 북한의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을 써봤다고 그거 어떻게 구했는지도 궁금하고 직접 써봤더니 좀 어떻던가요? 어떻게 손에 넣은지는 좀 말씀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것까지는 말을 못 하겠고요. 취재원 보호 같은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사용해 봤을 때 딱히 우리나라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주된 컨텐츠가 게임이나 교육 그리고 체제 선전 이렇게 3가지인데요.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 주민한테도 대중문화로 게임이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아이들의 이런 취미로 많이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노인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인들까지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이제 3D 그래픽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서 이제 게임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고사양이었고요. 게임의 내용도 굉장히 무난해서 이게 북한 게임인지 모르고 그냥 플레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거를 더 플레이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북한 게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이걸 더 하려면 돈을 내시오 이런 식으로 뜨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었고요. 또 교육을 위한 앱도 이제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게임 중에 네네. 그러니까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도 혹시 보낼 수 있나요? 네, 돈도 보낼 수 있기는 한데 북한이 사실 은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스마트폰이 개인 금융의 역할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사실은 외화 창고예요. 북한의 외화 창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핸드폰 요금을 외화로 받다 보니까 이 핸드폰 외화는 외화지만은 또 핸드폰이 남은 돈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외화가 다른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그 외화를 통해서 이제 자금 유통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울림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요금을 담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사서 스마트폰 앱에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에 들어있는 돈만큼이 이제 앱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이제 보내서 받는 방식으로 이제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앱으로 받은 돈은 이제 봉사소라는 곳에 직접 가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환율을 확인할 때 많이 쓰시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환율을 확인하는 게 일입니다. 이제 북한은 물품을 거래할 때 위안화나 달러화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게 환율이 물가에 즉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핀테크 서비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뭐 일어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을 체크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좀 이렇게 차단이 돼 있잖아요. 외부와 구글도 안 되고. 네.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게 또 의문이 들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요. 예. 대신에 내부망인 광명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글을 쓰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단순히 소식을 받는 정도만 가능한 정도고요. 앱을 살 때도 저희는 이제 핸드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소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한 다음에 기계를 연결을 해서 메모리 카드에 그걸 넣고 이제 빼는 식으로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룡악산이라는 태블릿이 새로 나왔는데 이 버전부터는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가기가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앱스토어 같은 데도 봉사시장이라는 데 들어갈 수가 있고요. 조금씩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참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신기한 점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을 이룬 기술들이 북한에서 현재 상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IT 기술력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해킹 얘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킹 실력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알 때가 많이 있고 사이버 공격 때문에 좀 우리가 골치를 앓았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IT 기술력은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습니까? 네, 이제 북한 해커들이 짧은 시간에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데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의 이제 김책공업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술은 미국의 그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것처럼 세계 5위의 해킹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공격 툴을 개발해낼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특히 상대방 그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그 관리 상태라든지 그 기술적 그런 특징들을 아주 재빨리 포착하고 하는 등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해킹 조직은 지금 사이버 해킹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제3국 사이버 지도국 아래로 크게 4개의 부대가 특화된 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과 청와대 등 핵심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121부대가 있고요. 예.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외화벌이를 전담하는 180부대, 그리고 외국의 최신 과학기술과 특허를 수집하는 91호실, 최신 사이버 공격 기술을 연구하는 110연구소가 있습니다. 되게 어찌 보면 이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는 어쨌거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재들도 많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북한이 사실 정부 주도로 해커나 이런 정보과 과학자들을 우대하면서 전문 인력을 엄청 양성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북한 전역에서 컴퓨터 영재를 뽑아서 평양의 금성중학교라는 영재반에 보내는데요. 여기에 모아놨다가 김일성 종합대학교 혹은 이제 김책공업대학교 등에 이제 입학을 시켜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예. 이후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때 해킹 전문 부대로 배치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해커가 되면 상위 1%의 삶을 보장을 받습니다. 이제 김은광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제 해커가 되면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할 수 있어서 출세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예.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유일한 정당으로 여기에 당원 자격이 출세나 권력을 얻는데 굉장히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되면 북한 주민들이 생각도 못하는 이런 자유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인도나 중국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북한 내에서 다른 어떤 과학자들도 할 수 없는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해커들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요즘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을 하면 그중에 일부를 이제 성과급처럼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평양의 여명거리라고 굉장히 번화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식 아파트를 배정을 받기도 하고요. 출근할 때는 고급 리무진 버스가 이렇게 태우러 오기도 하면서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심지어 북한에서 해커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해커의 가족들이 만약에 경범죄를 저질렀다.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도 약간 좀 눈 감아줄 정도로 위상이 좀 높습니다. 참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서 해커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커 막 해킹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먼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아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만큼 북한에서의 IT 기술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통신업을 필두로 해서 뭐 핀테크 관련된 서비스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 IT 기술력을 점점 더 높여 나가고 있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뭐 기술력은 남한이 훨씬 더 높을 거고 하다 보니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더 많아지면 우리 IT 기업들이 가서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어느 정도 북한에도 기반이 닦여 있다면 더 빠르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IT 기술과 관련된 남북 경협은 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IT 경협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뤄진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00년에는 베이징에서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을 시작했고요. 2002년에는 지금 현재 SK 브로드밴드죠. 하나로 통신과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가 이제 뽀로로를 남북 합작으로 제작했습니다. 예. 이제 하나 비즈닷컴은 이제 북한의 평양 정보센터하고 하나 프로그램 센터를 설치했는데요. 함께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과기정통부는 이제 남북 주파수 협력위원회 구성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국내 통신사끼리 5G 주파수를 대역을 놓고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제 비슷하게 북한과도 이제 주파수를 미리 맞춰서 통일을 미리 준비하자. 이런 다음에 이제 서로 통신망이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 호환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위원회고요. 이제 남북 관계가 점점 개선이 될수록 IT 산업은 남북이 공동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뛰어난 인력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 능력이 남한의 자본과 합쳐진다면 공동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북한의 IT 기술 현황에 대해서 고장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